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브라모스-A 공대함 미사일에 대응한 최신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현지 시각 21일 자국산 JF-17 전투기에 탑재되는 최신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CM-400AKG를 공개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파키스탄에서 생산 중인 JF-17 전투기에 두 발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 미사일은 인도 항공모함과 군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CM-400AKG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륙하는 JF-17 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이 JH-7B 등 대형 전폭기에서 운용하는 잉지-12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수출형인데요. 파키스탄은 이 미사일이 최대 240km의 사정거리와 마하 5에 달하는 속도, 200kg의 관통 탄두를 갖춰서 인도 항공모함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JF-17 전투기에는 이 미사일이 두 발 탑재되며 자신들은 60발 이상의 CM-400AKG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미사일이 인도와의 해군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키스탄의 무력 시위는 최근 인도의 브라모스-A 미사일 실전 배치에 대한 대응 성격임과 동시에 현재 말레이시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판촉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JF-17 전투기 중국하고 같이 개발했죠. FC-1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을 해서 파키스탄에서 지금 생산 중인데 우리 FA-50보다 약간 큰 전투기입니다. F-16보다는 당연히 작고요. 그런 전투기에 한 1톤 정도 되는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두 발이나 이렇게 달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마하 5짜리 그리고 속도는 사정거리는 240km나 날아가는 그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두 발이나 쏘는 이런 경량 전투기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전투기네요.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된다면 그야말로 가성비 세계 최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성능인데요. 여기 또 A사로 에다 장착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성능이 다 나온다면 이건 전 세계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그런 가성비 최강의 전투기가 되겠죠.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작전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인데 우리 한국 공군도 KF-16 전투기를 미국의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한 20대 정도의 기체에다가 하푼 공대함 미사일 탑재 능력을 부여했어요. 하푼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런데도 과연 그 두 발이나 하푼을 장착하고 실제로 작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F-16에. F-15K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F-16에 이렇게 하고 제대로 비행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외부 연료 탱크를 달아야 되는데 그 외부 연료 탱크까지 달고 제대로 또 기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이 있을 정도인데 그 F-16보다 더 작은 이 FC-1, 이 JF-17에 또 하푼보다 더 큰 이런 무기를 달고 작전한다? 이게 실제로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인도의 그런 항공모함이라든지 함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파키스탄 해군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인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해군력인데 이런 거 가지고 비대칭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과연 성능이 구현될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우리 입장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파키스탄이 인도에게 이기든 말든 그쪽 사정인데 우리는 이게 세계 시장에서 이 JF-17이 FA-50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종인데 FA-50이 이렇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달고 사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JF-17 우리 FA-50의 경쟁자가 이렇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 우리 FA-50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이게 진짜라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FA-50하고 이 JF-17이 경쟁 중인데 만약에 이 파키스탄이 말레이시아에다가 이 미사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달아줄게 250km 날아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말레이시아는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말레이시아의 이 상대는 당연히 중국이죠. 왜냐, 중국하고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남중국해에서. 그런데 이 미사일은 또 중국제예요. 그래서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이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은 제로. 그것도 다행입니다만은, 아무튼 중국과 관계없는 다른 나라에 우리 FA-50하고 경쟁을 한다면 이건 뭐 사실일 경우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건함 사업이 바이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차세대 구축함 리데르급과 차세대 호위함 프로젝트 22350M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노후화된 수상 전투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 23560 리데르급 원자력 추진 순양함과 프로젝트 2350M 호위함 사업을 전격 취소했다고 인텔팍스 통신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프로젝트 23560 리데르급은 노후화가 극심한 슬라바급 원자력 추진 순양함과 소브르멘니급 구축함, 우달로이급 구축함 등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무려 19,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정됐던 차세대 전투함입니다. 프로젝트 2350M 호위함은 배수량 4,500톤급의 에드미럴 고르시코프급 호위함을 7,000톤급으로 확대한 전투함으로 리데르급을 보조해서 미래 러시아 수상함대의 주력으로 개발되던 호위함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이 호위함 개발 사업 역시 취소했습니다. 러시아가 미래 해군력이 걸린 이 중대 사업인 리데르급과 2350M 사업을 모두 취소한 것은 예산 문제인데요. 러시아 정부는 한 척에 1,000억 루블, 한화 약 1조 6천억 원이 넘는 리데르급이나 척당 350에서 400억 루블, 한화 약 5,200억에서 6,500억 원이 소요되는 이들 함정을 각각 8척 안팎으로 건조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 함정을 건조할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사활적으로 추진하던 주력함 건함 사업이 취소되면서 미래 러시아 함대는 호위함과 초계함, 잠수함 위주의 전력으로 재편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미래 러시아 해군이 연안에 머물면서 멀리서 미사일을 쏘고 도망가는 연안 해군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참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의 바다를 양분했던 러시아 해군인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취소되면서 미래 전력은 완전히 그냥 방금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분석한 대로 그냥 뭐 연안 해군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해군은 키로프급 순양함, 원자력 순양함이죠. 그리고 슬라바급 순양함 이렇게 두 종류의 순양함이 있는데 키로프급 4척을 소련 시대에 만들었지만 그거 지금 뭐 다 못 쓰고 한 척 마지막 네 번째 함이죠. 퓨어트 벨리키함 그것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개장을 해서. 그리고 슬라바급 순양함이 이제 주력이죠. 여기에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왕창 달고 그렇게 작전하는 정말 무서운 군함이었는데 냉전 시대에는 이게 이제 너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되죠. 16발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함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 슬라바의 위력은 냉전 시대 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거 그렇지만은 이제 냉전이 끝난 지 벌써 30년 됐죠. 냉전 이전부터 썼으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소브르멘니급 여기도 역시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8발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무섭죠. 그런데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19,000톤짜리 순양함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죠.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지금 뭐 러시아가 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에 서방 세계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군함들 1조 6천억짜리 군함을 8척이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 10조 원 넘는데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포기. 그리고 또 이 19,000톤짜리 이 순양함을 보조할 7,000톤짜리 군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건조비가 한 6천억 원 하니까 그걸 또 6척 만들면 그게 또 이제 한 5조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러시아에 남는 군함은 지금 4,500톤급 고로시코프급 8척 이제 그게 다죠. 뭐 그 정도는 우리보다도 더 못하다. 수상함 전력은 더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다운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래서 1000톤급, 1500톤급 이런 소형 초기함에다가 지르콘 뭐 이런 장거리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달고 그렇게 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전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뭐 연안 해군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 해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잠수함에 이제 거의 뭐 몰빵을 해서 잠수함 전력으로 핵 전력을 가지고 그래서 러시아를 못 건드리게 하는, 그렇지만 군사력 투사는 할 수 없는 이런 수준으로 떨어질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니까 국방력 정말 돈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력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마구마구 쓰지 말고요. 러시아 해군 뭐 안타까울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하고 적성국이기 때문에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호주와 함께 중국의 해상 민병을 소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호주와 함께 남중국해에 준동하는 중국의 해상 민병을 소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태평양 함대가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베리를 주축으로 구성된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이 호주 해군의 개량형인 안자급 호위함 페르메타가 참가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주력 전투함 중 하나인 이 페르메타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급과 유사한 호위함이지만 자체 개발한 시파 위상배열 레이더와 ESSM을 이용한 강력한 방공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전투함입니다. 미국 호주 함대는 연합 지휘 통제 절차 숙달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은 물론 함포와 미사일 등을 동원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전투함과 헬기를 이용해 적의 소형 보트를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존 리처드슨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선진룽 중국 해군 사령관에게 해상 민병이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면 중국 해군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의 이번 무력 시위성 훈련으로 남중국해에서 해상 민병의 행패가 사그라들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며칠 전인데 아메리카함을 포위하고 있는 뭐 중국 해군 군함 뭐 이런 어이없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포위를 뭐 누가 감히 포위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이제 아메리카 전단이 완편 전단 4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완편 전단을 짜고 훈련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중국 해군들이 와서 마킹하는 것이죠. 당연히 마킹하죠. 그걸 포위했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유튜브 하면서 낚시성 썸네일 많이 만들지만 이런 기성 언론은 저보다 사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보면 정말 가혹하게 굴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녹슨감 보십시오. 진짜 야 이거 빨리 들어가서 수리해야 되겠는데 이 아메리카함이 시어도 루즈벨트함의 공백 때문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아메리카함이 바다에 항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항모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순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녹이 쓸어가지고 아메리카함이 처음에 바다에 나올 때만 해도 진짜 세배였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험악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수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니미츠 항공모함이 이제 출격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게 오면 아메리카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중국이 얼마 전에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서 침몰시켜 버렸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또 필리핀 어선을 또 들이받아서 해상 민병들이 침몰시켜 버렸죠. 이런 행위들을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소형 보트들 바로 해상 민병 아니겠습니까? 격파 훈련을 했는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해군 사령관에게 이야기했듯이 해상 민병 그거 우리 해군으로 간주하겠다. 바로 때려버린다. 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로 소형 보트를 민간 소형 보트를 때리는 이 훈련을 호주와 같이 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긴장을 할지 또 베트남과 필리핀이 얼마나 여기에 동맹의식을 느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메리카 빨리 쉬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